안녕하십니까? 홍천군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고혜진 간호사입니다. 혈관이 알고 싶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예방접촉편 2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뇨병 예방접종편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지난번에는 당뇨병 환자에게 예방접종이 왜 필요한지,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환자가 접종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어떤 백신을 접종받아야 할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앞서 예방접종편 제1부 마지막에 봤던 그림이죠. 바로 그 그림을 보면 당뇨병 환자는 두 가지의 예방접종을 필수로 맞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감염학회와 질병관리청 성인 예방접종 가이드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폐렴구균 백신을 필수 백신으로 분류하여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CDC 질병통제센터에서는 위 두 가지 이외에도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대상포진, 비형간염 백신을 추가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꼭 접종해야 하는 두 가지 백신인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그 이외에 권장되는 세 가지 백신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대상포진, 비형간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플루엔자 백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당뇨병이 없는 분들에 비해 입원율과 사망률이 증가하여 폐렴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인플루엔자 자체의 발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폐렴 등의 합병증 발생률이 낮아지고 입원이나 사망의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대부분 백신 지침에는 당뇨병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의 잠복일은 1일에서 5일이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발열, 근육통, 인후통, 기침, 두통 등을 유발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과는 피접종자의 연령 및 기저질환, 백신주와 유행주의 항원 일치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한 성인이 불활성화 백신을 접종받은 후 최대 예방효과는 70에서 90%입니다. 노인에서 백신 예방효과는 30-40%로 낮지만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는 데 50-60%,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는 데 80% 정도 효과가 각각 있다고 알려져 노인에서 중증질환 및 사망을 낮추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백신 접종 후 항체 지속 효과는 1년 미만이며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백신 접종 대상자는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아야 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면 약 2주 후부터 방어 항체가 형성됩니다. 즉 독감 유행 최소 2주 전에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12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로 최적의 접종 시기는 10월에서 12월인데 최근 몇 년간 독감 유행주의보가 11월 중순에서 12월 초 사이에 발령되었으므로 10월 말까지는 접종을 완료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더라도 미접종자는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렴 사슬 알균, 즉 폐렴구균은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균입니다. 지역사회 폐렴의 25에서 30%, 수막염의 35%, 폐혈증 환자의 사망률 25%가 바로 이 폐렴구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렴은 만성질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감염질환 중 가장 중증도가 높은데요. 당뇨병 환자는 폐렴 발생 위험이 높으며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의 발생 위험도도 증가합니다. 또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방접종입니다.
다음은 기저질환에 따른 연령별 폐렴 발생률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제일 아래 검은색인 건강한 성인에 비해 당뇨병, 만성심장질환, 만성폐질환처럼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폐렴이 생길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연령에 따른 침습성 폐렴구근 감염증의 발생 및 사망률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폐렴구근 감염증 발생은 줄어들지만 사망률은 그와 반대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기에 꼭 폐렴구근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렴구근 백신은 만 65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해당되며 만성심혈관 질환, 만성폐질환, 당뇨병, 만성간질환, 면역 저하자인 경우는 만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꼭 접종해야 하는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근에 대해 설명하였고 권장되는 백신 3가지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Tdap입니다.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의 백신을 줄여서 Tdap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상풍은 상처 부위에 자란 파상풍균이 만들어내는 신경 독소에 의해 근육의 강직성 경련이 일어나는 질병으로 신생아와 노약자의 경우 발생되면 100%, 성인의 경우 25에서 75%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디프테리아는 디프테리아균이 상기도에 침입해서 심한 중독 증상과 목구멍에 염증을 일으키는 전염병이고 100일에는 보르데텔라 100일의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을 말합니다. 100일에는 매우 전염력이 높으며 면역이 없으면 30에서 100% 감염이 될 수 있고 가족 내 2차 발병률 또한 80%로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이 백신의 경우 상기 3가지 질환의 발병 위험이 당뇨병 환자에게서 크게 증가한다는 근거 때문이 아니라 당뇨병성 족부 병변 등 피부 연조직 감염 위험이 정상 성인에 비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Tdap 백신의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포진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CDC는 대상포진 백신을 당뇨병 환자에게 권고하는 백신으로 분류하였는데요. 대상포진 발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연령이고 대부분의 역학자료에서도 5, 60대부터 대상포진 발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권고되는 50대보다 낮은 연령에서는 특정 질환이 있다고 해서 백신 접종이 더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발병 위험이 더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허가 연령 내에서 대상포진 접종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연령 기준에 맞추어 접종해야 하며 허가 연령보다 낮은 연령에서는 대상포진 접종이 권고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형 간염입니다. 미국 CDC는 비형 간염 백신을 당뇨병 환자에게 권고하는 백신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장기 요양기관에서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모니터링하는 중에 급성 비형 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형 간염 백신 접종력이 없는 비감염 성인에 대해 모두 비형 간염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도 비형 간염 백신 접종력이 없는 비감염자라면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비형 간염 백신 접종이 권고됩니다. 예방접종은 여러가지 감염병을 예방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비용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성인이 되면서 예방접종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인이 되어도 예방접종은 꼭 필요하며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신경 쓰고 챙겨야 하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방접종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당뇨병 환자 개인 상태에 따라 권고되는 백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의사와 상담 후 예방접종 받으세요. 모든 분들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는 홍천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